이비의 외간 남자와 어찌한 방에 있겠느냐. 내 당장 나가겠소. 선비의 서슬퍼런 외침에도 그는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법보다 무서운 하늘의 진노가 대지를 삼키던 어느 여름밤의 일이었죠. 대체 무엇이 두 사람을 그 좁은 방으로 밀어 넣은 것일까요? 그날 밤에 우연히 훗날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그 일은 20년 전 유난히도 무덥고 습했던 어느 초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도 어느 깊은 산세 아래 길을 잃은 한 젊은 선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에 또다시 낙방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떨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보찜 속의 서책들은 오늘따라 유난히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 젊은 선비는 가난한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기계만큼은 누구보다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선재라 불렀습니다. 선재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으나 가문이 힘을 잃고 파직당한 뒤로는 줄곧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파직이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벌을 뜻하는데 그 뒤로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죠. 그가 가진 유일한 보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낡은 옥벼루 하나뿐이었습니다. 길을 서두르던 선재의 머리 위로 갑자기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순식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평소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거셌습니다. 선재는 젖은 도포 자락을 움켜쥐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문득 비린 흘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온 산속의 흙과 풀이 뒤섞인 냄새였죠. 차갑고도 축축한 생명력이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처연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린 순간 숲 너머로 가느다란 불빛 하나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길 잃은 나그네를 부르는 도깨비불처럼 위태로운 빛이었습니다. 선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기슭에 홀로 떨어진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도 없이 소박한 그 집은 쏟아지는 비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죠. 선재는 살인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갑작스러운 비에 길을 잃었소.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겠소. 선재의 정중한 물음에도 집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에 목소리가 묻혔나 싶어 다시 한번 청하려던 찰나.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자태는 비안개 속에 핀 백합처럼 고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지만 흠뻑 젖은 선재의 가련한 행색을 보더니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이었고 이 마을에서 정절을 지키며 홀로 사는 과부였습니다. 월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아녀자 혼자 사는 곳이라 외간 남자를 들일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거세니 잠시 봉당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시지요. 봉당이란 집 안의 안방과 건너방 사이의 흙바닥을 말합니다. 선재는 그 호의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처마 밑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보찜을 내려놓고 옷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던 선재는 품속의 옥벼루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진노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천둥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었고 빗물은 마당을 집어삼킬 듯이 불어났습니다. 처마 밑까지 들이치는 빗줄기에 선재의 도포는 다시금 젖어갔습니다. 월이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국 결심한 듯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교의 예법이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과부의 방해에 사내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으나 사람의 도리가 우선이라 생각한 것이죠. 선비님, 비가 도무지 그칠 기미가 없사옵니다. 이러다 병이라도 얻으실까 걱정되니 잠시 방 안으로 드시지요. 월이의 제안에 선제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녀 7세부동석이라는 엄한 예법을 배운 선비로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며 거절했죠. 하지만 몰아치는 비바람은 선제의 의지보다 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좁고도 적막한 방 안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운명의 시작임을 그때는 두 사람 중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빗줄기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초가집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듯 요란했으나 좁은 방 안은 오히려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선제는 벽 쪽에 붙어 앉아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월이 역시 무릎을 모으고 앉아 손가락 끝만 만지작거렸죠. 촛불 하나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리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먼저 깬 것은 선제의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젖은 서책 한 권을 꺼내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 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논어였습니다. 선제는 책장을 넘기지도 못한 채 겉표지만을 하염없이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했던지 곁에서 지켜보던 월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의 시름이 깊어 보이옵니다. 혹 한양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라도 있으셨는지요? 월이의 낮은 목소리에 선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옥벼루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소생의 재주가 미천하여 이번에도 낙방의 고배를 마셨소.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던 호언장담이 이제는 부끄러운 짐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길이라오. 선제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과거 급제라는 목표 아래 청춘을 다 보낸 선비의 서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선제는 자신의 가문이 정몰당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몰이란 대역죄를 지은 사람의 재산을 모두 국가에서 빼앗는 것을 말하죠. 억울한 모함으로 아버지가 관직에서 쫓겨나고 가산이 탕진된 뒤 선제는 오로지 공부만이 가문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은 가난한 선비에게 그리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제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월이는 선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소복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슴속에 묻어둔 시린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이는 원래 한양 근처의 번듯한 양반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순식간에 지아비를 잡아먹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시가에서는 그녀를 내쫓듯 이 외딴 산골로 보내버렸던 것이죠. 저 역시 이 산중에 홀로 남겨진 지 벌써 새해가 되었사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절을 지키는 열녀라 칭송하지만 실상은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삶이었지요. 월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간 겪어온 외로움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빈 마당을 쓸고 밤이면 저물어가는 달을 보며 홀로 울음을 삼켰던 세월이었습니다. 과부라는 굴레는 그녀의 젊음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었고 세상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어왔습니다. 선제는 월이의 고백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천한 머슴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그녀의 자태에서 선제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자신이나 남편을 잃고 쫓겨난 그녀나 결국 거대한 운명이라는
포구 앞에 발이 묶인 가련한 영혼들이었죠. 선재는 무심코 월이의 손등 위로 손을 뻗으려다 서둘러 거두었습니다. 부인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구려. 소생의 낙방 따위는 그 서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선재의 진심 어린 위로의 월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묵묵히 견뎌냈던 그녀였지만 처음 보는 나그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으나 아까와는 다른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낡은 천장에서는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방구석에 놓인 대야를 때렸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가슴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선재는 월이가 내준 낡은 이불 위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월이의 가냘픈 숨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월이는 방 한편에 앉아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는 선재의 얼굴을 힐끗 보며 그녀는 이 포구가 영영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평생을 절개 하나로 버텨온 그녀였으나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히 그리웠던 것이죠. 두 사람의 서러움은 빗물을 타고 산골짜기를 흘러내려가며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을 단단히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3 긴장 2954자.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 적막했습니다. 선재는 벽면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앉아 있었고 월이는 그와 대각선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서너 걸음이었으나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예법의 장벽이 놓여 있었죠. 가느다란 촛불이 심지를 다 태워가며 마지막 불꽃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선재는 촛불이 꺼지면 찾아올 칠흑 같은 어둠이 두려웠습니다. 어둠은 사람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이성을 잠재우는 법이니까요. 선재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명심보감의 구절을 외우며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갑자기 치직 소리를 내며 촛불이 명을 다했습니다. 방 안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그러니까 먹물처럼 검은 어둠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선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사나운 빗소리와 미세하게 떨리는 월이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수록 건너편에 앉은 월이의 실루엣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되어도 남녀가 한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유교의 법도가 선재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광경을 본다면 두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법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평생 서책만 파고들던 젊은 선비에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향기는 치명적인 유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부인 소생이 벽 쪽으로 돌아 누울 것이니 부인께서는 안심하고 눈을 붙이시오. 내 결코 부인께 누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선재의 말은 월이를 안심시키기 위함인 동시에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맹세였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돌아 누우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고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월이 역시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재에 투박하지만 진실한 배려에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욕망의 대상이나 짐덩어리로만 보던 사내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여인이었습니다. 텅 빈 가슴에 돌을 던진 듯 선재의 낮은 목소리가 마음의 호수 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차가운 빗물 한 방울이 선재의 목덜미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선재가 몸을 움츠리다 곁에 두었던 보찜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보찜 속에 있던 옥벼루가 바닥으로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선재는 당황하여 어둠 속에서 벼루를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바닥을 더듬던 워리의 손등 위로 선재의 손이 겹쳐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몸에 번개라도 친 듯 정전기가 일었습니다. 차가운 비를 맞았던 선재의 손과 바느질로 단련된 워리의 따뜻한 손이 맞닿은 것이죠. 선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려 했으나 찰나의 순간 느껴진 온기는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월이 또한 비명을 삼킨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선재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더듬거리는 말투로 사과했습니다. 송구하오 부인, 소생이 벼루를 찾으려다 그만. 결코 딴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오. 선재의 당황한 모습에 워리는 오히려 작은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며 터져 나온 안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워리는 조심스럽게 굴러간 옥벼루를 주워 선재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다시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차가운 긴장감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의식하면서도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초가집의 창호지는 파르르 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빗소리와는 다른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살인문을 거칠게 흔드는 소리였죠. 시퀀스 4불안 3024자. 살인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더니 이내 거친 발길질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것은 술 취한 사내의 걸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악질로 소문난 불안당, 그러니까 법도 모르고 제멋대로 구는 무례배인 장판이었습니다. 장판은 평소에도 워리의 미모를 탐내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자였죠. 장판은 젖은 몸을 이끌고 막무가내로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워리는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선재는 벌떡 일어나 워리의 앞을 막아서며 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선비로서 여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공포를 앞섰습니다. 장판은 거칠게 방문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워리댁, 비가 이렇게 오는데 홀로 무섭지도 않은가. 내 특별히 자네를 지켜주러 왔으니 어서 문을 열게나. 장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선재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걔 누구냐? 외간 남자가 아녀자 혼자 있는 집에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당장 물러나지 못할까? 선비 특유의 단호한 외침에 밖에서 문을 흔들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리자 장판의 눈빛이 순식간에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잘 됐다는 듯 크크거리며 문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것 보게나. 정절을 지킨다던 열려방에 웬 놈팽이가 숨어 있었단 말이냐. 내 오늘 그 가식의 가면을 확 벗겨주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장판의 덩치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선재를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재의 단정한 가차림과 워리의 소복을 번갈아 보던 장판은 마치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은 듯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화근. 그러니까 재앙의 뿌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선재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장판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를 피하던 중이었소. 오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시오. 선재의 정중한 말투는 오히려 장판의 기를 살려주었습니다. 장판은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날을 꺼내 들며 선재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기운이 선재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월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판은 칼끝으로 선재의 갓을 툭 치며 위협했습니다. 선비나리,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구려. 과부방의 사내가 밤을 지샜는데 누가 믿어주겠소? 당장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저 여편네를 나에게 넘기시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고을 전체에 이 추잡한 소문을 다 퍼뜨릴 테니. 장판의 협박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두 사람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선재에게는 명예의 상실이었고 월이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선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력한 선비의 힘으로는 칼을 든 장판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옥벼루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내주어 월이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맞서야 할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장판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비단 재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월이의 손목을 잡아채려 거칠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섬광처럼 비추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드러난 선재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공맹의 도리를 배웠으나 눈앞의 악행을 막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월이는 선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벼랑 끝으로 위태롭게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장판은 승리를 확신한 듯 선재를 구석으로 밀쳐버리고 월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재는 바닥에 고꾸라지면서도 옥벼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핏물이 눈가를 적셨으나 그의 눈빛에는 마지막 한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빗소리만이 가득한 산골 오막살이에서 두 사람의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밤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5기대 2985자. 바닥에 쓰러진 선재의 눈앞이 가물거렸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핏물이 눈가를 적셔 세상이 온통 붉게 보였죠. 장판의 거친 손길이 월이의 소매 자락을 낚아채는 순간 선재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평생 성현의 말씀을 따르며 도리를 지켜왔건만 정작 눈앞의 여인을 지키지 못하는 선비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문득 쓰고 비릿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시던 날, 방 안에 가득했던 바로 그 냄새였죠. 차갑고도 쓸쓸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 기억은 선재의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울분을 자극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허망하게 잃지 않겠다는 죽음보다 강한 결기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선재는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그의 눈빛만은 형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옥벼루를 꺼내 장판의 눈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장판은 보물의 영롱한 빛깔에 순간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며 멈칫했습니다. 욕심의 눈이 먼 자들은 언제나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보시오. 이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조정의 실세이신 대감께서 소생에게 직접 내리신 정표요. 만약 나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분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요. 선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벼루는 가문의 유물일 뿐이었으나 선재는 장판의 무지를 이용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죠.
이것은 허장성세, 그러니까 실속은 없으면서 겉세도만 화려하게 부리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장판은 칼을 쥔 손을 멈추고 벼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갈등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한양의 세도가와 얽힌 일이라면 뒷감당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장판이 주춤하는 사이 선제의 눈에 뜻밖의 것이 들어왔습니다. 장판에 걷어붙인 팔뚝 위로 새겨진 기묘한 문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건달의 문신이 아니라 예전 관아에서 죄인들에게 새기던 경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의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형벌의 자국이었습니다. 선제는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판의 문신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팔에 새겨진 경면의 자국을 보니 그대는 이미 나라의 법을 어긴 중죄인이로구려. 만약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는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하로 가 그대의 정체를 구할 것이오. 도망자 신세로 평생을 쫓기고 싶소. 장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당한 것에 크게 당황한 것이죠. 월이는 선제의 당당한 모습에 소리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나약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선제의 지혜와 용기가 절망뿐이던 방 안에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선제는 옥벼루를 다시 품에 넣으며 장판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장판은 칼날을 거두며 씩씩거렸습니다. 당장 선제를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그의 정체가 탄로 날 위험과 배후에 있다는 가상의 세도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장판은 침을 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아시오. 하지만 이 고을을 떠날 때까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장판은 분을 참지 못해 문을 거칠게 걷어차고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판이 사라지자마자 선제는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이는 서둘러 다가와 선제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깊은 신뢰와 애틋함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방금 전의 위기를 함께 넘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제는 월이의 부축을 받으며 방구석에 앉아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월이는 수건을 적셔 선제의 이마에 맺힌 핏물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밤을 어찌 보낼지 걱정이 앞섰지만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반전의 실마리는 그렇게 차가운 빛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6 충격 2912자. 장판이 빛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제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바닥에 놓인 옥벼루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신들을 지켜준 유일한 무기였으나 이제는 그저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죠. 월이는 떨리는 손으로 선제의 멍든 팔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정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이는 선제의 손에 쥐어진 옥벼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번개불이 번쩍일 때 보았던 문양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등잔불을 다시 켰습니다. 가느다란 불빛 아래 드러난 옥벼루의 바닥에는 정교한 매화 문양과 함께 짧은 시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월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비명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선비님, 이 벼루를 어찌 지니게 되셨는지요? 이 밑에 새겨진 각인, 그러니까 새겨진 글귀를 알고 계십니까?
월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벼루를 뒤집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벼루가 자신의 스승님께서 주신 유일한 유품임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선재는 먼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소생의 은사이신 민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건네주신 것이요. 제자로서 사문,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선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월이의 손에서 수건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선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월이는 주저앉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 민대감이라는 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님이시옵니다. 그리고 이 벼루는 제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지요. 방 안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재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스승님의 며느리가 바로 눈앞의 여인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하고도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선재는 벼루에 새겨진 문구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이 바로 스승님께서 늘 그리워하시던 그 며느님이셨구려. 스승님께서는 아들을 잃고 댁을 떠나보낸 것을 평생 각골 난망. 그러니까 뼈에 새겨 잊지 못할 만큼 후회하셨소. 선재의 말에 월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실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제자와 스승의 가족으로 얽힌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확인된 것이죠. 어둠 속에서 싹 텄던 미묘한 감정 위로 이제는 혈육과도 같은 끈끈한 정이 덧이 펴졌습니다. 선재는 월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과 연민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의 가족을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선재는 월이 앞에 단정히 앉아 예법을 갖추었습니다. 부인 소생이 스승님의 은혜를 입은 몸으로서 부인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소. 이제 안심하시오. 내 목숨을 걸고 부인의 명예를 지켜낼 것이오. 선재의 결연한 의지에 월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비로소 따뜻한 등불이 켜진 듯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은 이제 끊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선재는 옥벼루를 품에 넣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던 자신이었으나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기에 더 이상 나약해지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밤은 어느덧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장판의 위협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충격 뒤에 찾아온 기묘한 평온이 산골 오막살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퀀스 7 카타르시스 3052자. 지루하게 이어지던 빗줄기는 먼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잦아들었습니다. 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오막살이 마당에 축축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살인문 밖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와 함께 거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장판이 마을 사람들과 동네 어른들을 몰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간밤에 당한 수치를 갚고 월이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추잡한 음모를 꾸민 것이었죠. 장판은 마당 한가운데서 삿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어른들, 이것 좀 보십시오. 정절을 지킨다던 저 과부가 간밤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화강. 그러니까 풍기문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는 명백한 불륜이옵니다. 장판의 모함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월이의 방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과부가 외간 사내와 밤을 보냈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이자 고을에서 쫓겨날 만한 대죄였습니다. 월이는 사색이 되어 문고리를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장판은 기고만장하여 방문을 당장 열어젖히라며 포악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선제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젖은 도포는 어느새 말라 단정해져 있었고 이마의 상처는 그를 오히려 비장한 장수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선제는 마당 아래를 내려다보며 장판을 향해 서슬퍼런 일가를 날렸습니다. 이 사악한 무렵의 놈아,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내 죄를 내가 모르겠느냐. 선제의 호통의 장판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마을 어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선제가 도둑질한 물건을 숨기고 있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선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옥벼루를 꺼내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동네 어른에게 내보였습니다. 선제는 벼루의 각인을 가리키며 장판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벼루는 조정의 원로이신 민대감의 유품이요. 그리고 저 사내는 간밤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여인을 겁박하고 도망자 신부님을 숨기려 한 범죄자요. 자, 여러분, 저놈의 팔뚝을 보십시오. 나라에서 새긴 경면, 그러니까 죄인의 낙인이 찍혀 있을 것이요. 선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장판의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곳에는 선제의 말대로 시퍼런 문신이 흉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판은 자신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장판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동네 어른은 옥벼루의 문양과 민대감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선제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선제의 스승인 민대감은 고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던 고결한 인물이었기에 그 제자를 몰라본 자신들의 무지를 사과한 것이죠. 동네 어른은 장판을 가리키며 엄하게 판결했습니다. 저 흉악한 범죄자를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무고한 여인을 모함하고 양반을 위협했으니 법의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판은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빌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판의 몰락은 그야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악인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파멸하는 모습에 고을 백성들은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월이는 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과부라는 굴레와 장판의 위협이 단 하룻밤의 인연으로 이내 말끔히 씻겨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선제는 월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고는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승님의 귀한 식구이니 앞으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죠. 정숙한 여인을 지켜낸 선비의 용맹함과 지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을에서 월이를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견뎌낸 굳건한 정절의 표상으로 존경받게 되었죠. 폭우 뒤에 찾아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제는 옥벼루를 소중히 갈무리하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승님의 유품이 제자를 돕고 가문을 지켜낸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월이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선제 역시 과거 낙방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꺾고 정의를 세운 마당 위로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시퀀스 8감동 2895자. 마당을 뒤덮었던 흙탕물은 어느새 빠지고 씻겨 내려간 산길 위로 맑은 아침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간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높았죠.
선재는 떠날 채비를 마치고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보찜을 고쳐매는 그의 손길에는 아쉬움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월이는 선재가 길을 떠나다 요기할 수 있도록 정성껏 싼 주먹밥과 낡았지만 깨끗한 집신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선재는 월이가 내준 선물을 받으며 그녀의 고운 눈매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두 사람의 운명은 천지개벽이라도 한 듯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재는 품속에서 옥벼루를 꺼내 월이에게 잠시 보여주었습니다. 스승님의 유품이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벼루는 이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단단한 약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선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월이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인, 내 이번에 한양으로 올라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겠소. 그때는 더 이상 비를 피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부인을 당당히 모시러 오는 정혼자로 서겠소. 선재의 절절한 맹세에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비를 잃고 세상에서 잊혔던 여인에게 선재의 약속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월이는 멀어지는 선재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비린 흘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제와 같은 냄새였지만 지금의 냄새는 싱그럽고 따뜻한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선재는 산을 내려가며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는 평생 그에게 그날 밤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월이의 따뜻한 온기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선재는 옥벼루를 가슴 깊이 품고 대궐이 있는 한양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새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집은 여전했지만 월이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지압이 잡아먹은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절과 기계를 지킨 귀한 여인으로 대접했죠. 하지만 월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서서 산길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3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서 거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차게 내리치는 빗줄기를 보며 월이는 문득 선재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산구비를 돌아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우산을 받쳐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늠름한 자태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는 예전의 가난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선재였습니다. 선재는 살인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월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3년 전에는 비를 피해 방 안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우산 아래 마주 서게 된 것이죠. 선재는 월이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소생이 늦지 않았소. 약조한 대로 부인을 모시러 왔소. 이제는 누구도 부인을 눈물 짓게 하지 못할 것이오. 재회의 기쁨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두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월이는 선재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던 고통스러운 세월이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재는 월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와 고을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도와 신분의 장벽 속에서도 진심 어린 사랑과 의리가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선재와 월이는 그 후 스승인 민대감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덕망 높은 부부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의 우연은 그렇게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유구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머물던 산골 오막살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 온 뒤 산속에 번지는 싱그러운 흙내음처럼 그들이 남긴 애틋한 정취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두 사람의 지조와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